보이지 않는 땅속의 물. 지하수에 대한 이해. 2022년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이 통합 물관리로 전환되면서 유엔에서는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 자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지하수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는 땅, 즉 지층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수의 부존량과 이용 및 수질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지하수의 정의와 특성. 지구상의 물은 수증기나 물, 얼음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하늘과 땅, 바다를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이를 물순환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물 일부는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은 다시 빗물이 되어 바다와 땅에 내립니다. 땅에 내린 비중 일부는 증발산 작용으로 다시 수증기가 되고 나머지는 땅 위의 하천에 흐르거나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천의 물은 지표면을 흘러 바다로 이동하고 지하로 스며든 물은 암석 사이에 열려있는 틈을 통해 흐르다가 지표면을 만나면 하천이나 바다로 유출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물은 물순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상호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지하수는 앞서 설명한 물순환 과정에서처럼 비가 와서 흙 속으로 스며들거나 눈이 녹아 땅 속으로 스며들어 형성됩니다. 즉,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의 토양 및 암석 입자들 사이 빈 공간에 존재하는, 쉽게 말하자면 땅 속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한편 물순환 과정에서 지구 위에서 흐르거나 스며든 모든 물의 총량은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염수가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담수는 2.5%에 불과합니다. 담수 중에서 70%는 빙하, 만년설, 동토 등의 빙설이 차지하고 30%는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사용하는 하천수 또는 호수의 물은 지구상 전체 물의 0.0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담수 중에서 70%는 빙하, 만년설, 동토 등의 빙설이 차지하고 있고 30%는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속의 하천이나 호소의 물의 약 1000배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지하수로 존재하고 있고 빙설을 제외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99%가 지하수인 것입니다. 지하수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 어느 곳이든 있으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땅을 파거나 구멍을 뚫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하수 상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탐지 기술로 지하수를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지하수는 땅 속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하수는 중력과 지표면 아래의 암석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존재합니다. 우선 중력은 지표면의 물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 물이 지표면 아래 땅속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집안을 구성하는 암석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 물은 그 공간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때 암석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부르는데 지하수는 땅 속의 강이나 하천처럼 하나의 수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품은 스펀지 같은 형태로 공극 내에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하수는 지하수 750m 깊이 이내에서 존재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러시아에서 지하 11km 이상 깊이에서도 지하수가 발견된 사례도 있으나 너무 깊은 땅속은 상부 암석에 의한 압력이 너무 높고 암석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작아서 지하수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지표 아래 10m 이내에 지하수가 존재합니다. 지하수는 지층 내에서 압력차에 의해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표면에 가까운 낮은 심도의 지하수는 주로 토양층의 입자 사이를 이동하고, 심도가 깊은 곳의 지하수는 단층과 전리 등을 통해 이동합니다. 한편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강이나 하천에 비하면 매우 느립니다. 때때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지하 환경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서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5m 정도로 흐르는 지하수도 있지만, 어떤 곳의 지하수는 1.5m를 약 1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금강이 평균적으로 1.5m를 약 3-40초에 흐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느린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온은 땅속 온도, 즉 지중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지표면 부근의 지온은 대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표면 가까운 지하수는 대기와 마찬가지로 수온이 일변화 또는 연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심도가 10m 내외로 깊어지면 대기가 지온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면서 지하수의 수온 또한 기온과 달리 1년 내내 15도씨 내외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심도가 더 많이 깊어지면 지온이 깊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지하수의 온도 또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온천의 경우 깊은 심도에서 25도씨 이상의 지하수가 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하수의 성분은 지층의 지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하수 내 용해물질의 양은 일반적으로 지표수보다 많고, 깊어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지표수에 비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산, 철, 탄산수소 나트륨, 규산 등이 많으며 산소는 적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축산업에 따라 염소, 탄산수소 나트륨, 암모니아 등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수질을 오염시킨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오염되기 쉬운 천층 지하수가 산업폐수로 오염되는 현상이 급격히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안 부근의 지하수는 양수가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수위가 해면 이하로 낮아지면서 해수가 침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양수에 따른 해안 지하수의 염수화 역시 최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지하수 현황. 지하수 부존량은 일반적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지하수 함양량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강수량의 지하수 함양률 15.3%를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합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함양량은 201억 5천만 세제곱미터 퍼 년이고, 이수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10년 빈도 가뭄 시의 강수량을 적용하여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35억 4천만 세제곱미터 퍼 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별로 물관리를 하는데, 유역별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살펴보면 한강이 가장 많고 이어 낙동강, 영산 섬진강, 금강순을 나타냅니다. 지하수의 산출 특성은 지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로 하천 연안이나 하구의 모래, 자갈층과 같은 미고결 퇴적층에는 지하수가 잘 저장되고 산출량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접하고 있는 하천의 수량 및 수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공질 화산암이나 석회암층도 지하수가 풍부하게 저장, 산출되는 지층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변성암 및 관입화성암 등은 암성 내 전리, 단층 등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지하수의 산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역별 지하수 산출 특성을 보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고서저의 지형과 대부분 서양하는 하천 분포로 인해 동부 고지대는 지하수의 함양, 서부 저지대에서는 배출이 우세하며 지역별 지질에 따라 지하수의 산출 특성이 좌우됩니다.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지하수 연 이용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29억 1,631만 톤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22.5%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역별로는 금강이 가장 많고 이어 영산 섬진강, 한강, 낙동강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큰데 인천광역시가 41.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8.3%로 가장 낮습니다. 단위 면적당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많고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이용량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과 세종, 대전, 충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생활용수, 농어업용 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합니다. 총 지하수 이용량의 약 51.9%를 농어업용으로, 약 41.4%를 생활용, 5.8%를 공업용, 기타 목적으로 0.8%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169만 개의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생활용, 농어업용 시설로 50%는 생활용으로 49%는 농어업용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시설 수는 비슷한데 지하수 이용량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량이 생활용 이용량보다 10.5% 정도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법에 따라 4개의 일반 오염 물질, 16개의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 지하수 수질을 관리합니다. 각 물질에 대해 용도별 지하수 수질 기준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가관리 측정망 운영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기준 부적 함률은 7.1%로 국가관리 측정망의 약 93%가 생활용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여 국내 지하수 수질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지하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동기간 동안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수질 검사 부적 함률은 평균 2.8%로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97.2%는 그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한편 지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경우 총 대장균군,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등 일반 오염 물질로 인한 수질 저하가 관측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가축 매몰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에 2021년 기준 6,297개소의 가축 매몰지가 있습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는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질 기준 초과율은 약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지하수 중 144개 시군군의 소규모 수도시설 4,980개소를 대상으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 수질 기준 초과가 나타난 곳은 총 939개소로 약 18.6%의 소규모 시설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